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그리고 키스트에서 석사 공부 중인 조현호라고 합니다. 점심시간 다 되어 다들 배고프고 지치실 텐데 빠르고 임팩트 있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학공학이라는 뜻깊은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주최 측과 최종 교수님께 감사 인사 올리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지난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약 개발이 유망 분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신약 개발의 좋은 성과를 위해 2019년부터 2028년까지 500억 원씩 10년간 5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신약 개발은 통상 10년의 시간과 1조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약 개발이 어려운 까닭은 많은 시간을 걸쳐 신약을 개발하고 인비트로 실험과 동물 실험을 통과한다 해도 90% 이상이 임상실험에서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동물 실험은 사람과의 유전자 차이에 의해 실패하고 인비트로 실험은 체내 세포 미세 환경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tumor의 세포 미세 환경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우선 아시다시피 튜머 세포는 일반적 배양 방식인 2D 모노레이어가 아닌 3D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3D 구조는 세포와 세포 사이에 인터랙션을 가능케 하고 타이트한 정션에 의해 내부로 갈수록 O2와 영양분이 감소하고 CO2 및 비영양소 물질들의 축적을 일어나게 합니다. 이로 인해 세포 성장을 하는 구역, 성장은 멈추었지만 살아있는 구역, 죽어있는 구역 세 구역으로 나누어지며 암세포는 살기 위해 히포원이나 배지효과 같은 물질들을 분비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혈액이나 림프액에 의한 물리적 시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암세포는 전이를 위해 이러한 요석에 민감하게 반응하곤 합니다. 세 번째로 튜머셀은 스트로말셀 혹은 엑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 일명 ECM의 리셉터에 바인딩하여 자라며 이들과 상호작용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세포 배양 방법은 이러한 3D 구조, 시어 스트레스, ECM에 의한 미세 환경을 구현하지 못하여 실제 체내와 다른 실험 결과를 불러옵니다. 따라서 저희의 실험 목표는 3D 구조, 시어 스트레스, ECM 환경을 각각 구현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체내와 보다 가까운 환경을 구현하고 여기에 튜머셀을 배양하여 각각의 환경에서 세포 성장을 비교하고 약물의 효과 및 저항성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고자 하였습니다. 3D 스페로이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은 행행드랍셀 컬처를 사용하였지만 보다 용이한 미디어 체인지 및 장기적이고 많은 3D 구조를 만들기 위해 스페로필름이라는 PDMS 칩을 사용하였습니다. 시어 스트레스를 주기 위한 마이크로플루이딕 칩은 실리콘 웨이퍼에 리스토그래피 기법을 활용하여 패턴을 그리고 PDMS를 부어 칩을 제작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짧은 칩을 만들었으나 세포를 보다 충분히 배양하기 위해 35파이티지와 같은 에어리어를 가지는 보다 긴 칩으로 추정하여 제작하였습니다. ECM 환경 비교를 위해서는 마이크로플루이딕 칩에 우리 몸의 ECM 성분과 비슷한 메트리겔을 사용하여 코팅해 주었고 컨트롤로 일반 배양 디시와 같이 단순 차지에 의한 세포 바인딩을 위해서는 마이크로플루이딕 칩에 플라즈마 처리 혹은 PDL 코팅을 해주어 비교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준 각각의 플랫폼에서 세포를 배양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3D셀을 날짜별로 헥스트 핵 염색과 PI 염색을 통해 직접적으로 카운팅하였습니다. 그 결과 4일간 배양할 때 약 전체 세포 수는 4배 정도 증가하는 반면 죽은 세포는 5배가량 증가하여 스페로이드 코어에 네크로틱 존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는 다른 논문들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스페로이드 컬처가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 스트레스 환경 비교를 위해서는 만들어진 플루이딕 칩을 플라즈마 처리로 슬라이드 글래스에 접착시키고 PDL 코팅을 해주어 세포가 바인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후 세포를 시딩한 뒤 A의 칩에는 시어 스트레스가 없이 B에는 펌프를 연결하여 실제 암세포가 받는 인터스티셜 포스인 0.1 다임/cm 제곱의 유속을 흘려주었으며 컨트롤로 컬처 디스에도 세포를 시딩하여 비교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포 성장 면에서는 세 가지 환경에서 큰 차이 없이 비슷하게 성장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ECM 유무의 비교를 위해서는 슬라이드 글래스에 한쪽에는 PDL 코팅을 다른 쪽에는 메트리겔을 코팅하여 단순 차지에 의한 바인딩과 ECM 리셉터에 의한 바인딩을 비교하였습니다. 그 결과 두 조건 모두 비슷하게 성장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3D 환경을 제외한 나머지 환경에서는 큰 차이 없이 세포가 성장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플랫폼에서 세포 성장을 비교한 뒤에는 각 환경에서 항암제에 대한 민감성 및 저항성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일반적 배양 방법인 컬처 디스에서는 항암제로 널리 알려진 독소루비슨을 처리한 후 3일 만에 세포가 바인딩 능력을 잃고 탈락하고 있는 것을 현미경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3D 세포의 경우 항암제 효과를 보기 위해 다른 논문들에서 3D 스프레오이드의 직경의 변화로 약의 효과를 본다고 알려져 있으며 저희도 같은 방법으로 직경 차이를 확인한 결과 2D 상태와 다르게 스테로이드의 직경 변화를 확인할 수 없어 약에 대한 저항성이 3D일 때 증가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ECM 유무를 비교한 실험에서는 PDL 코팅을 한 컬처 플랫폼에서 세포의 액션이 줄어들고 바인딩 능력이 떨어지는 모플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반면 레트리겔 코팅에서는 독소루비슨 처리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세포들이 액션을 뻗으며 성장하는 것을 확인하여 ECM이 존재할 때 세포가 약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환경에서 쉬어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경우 PDL 코팅 외소의 세포가 좀 더 드라마틱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바인딩 능력을 잃은 세포들이 쉬어 스트레스에 의해 더 급격히 탈락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면 레트리겔 외소의 세포들은 앞선 결과처럼 잘 바인딩하여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체내 세포 미세 환경에 의한 영향을 보고자 세포를 각각의 다른 플랫폼에서 키웠으며 이때 3D 환경을 제외한 2D, 플루이드 컨디션, ECM 컨디션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세포가 성장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암제에 대한 민감성, 저항성을 확인한 실험에서는 3D 환경과 ECM이 존재할 때 휴먼 세포가 독소루비슨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여 같은 세포, 그리고 같은 약이라 할지라도 환경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하였고 플랫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플랫폼을 통합하여 하나의 플랫폼에서 각각의 환경을 따로 혹은 복합적으로 구현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플랫폼의 개발은 인비트로 실험과 임상 실험 간의 오차를 좁히고 보다 유사한 결과를 도출케 하여 신약 개발 및 제약 산업에서의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물씬 양면으로 도와주신 중앙대학교의 최정훈 교수님, 키스트의 김홍남 박사님, 그리고 실험실 식구들에게 감사 인사 올리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십니까?